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산 약군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방산주 중에 하나인 기업이죠. LIG 넥스원 주식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설립일자는 98년도 2월 달에 금성정밀공업이 모태가 된 회사인데요. 2004년도 LG그룹에서 계열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LG이노텍의 방산사업부가 분사하여 넥스원 퓨처로 출범이 되었고, 그 회사가 2007년도에 LIG 넥스원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을 보면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각 군과 같은 한국 정부와의 계약을 통한 제품 연구 개발 및 생산, 그리고 후속 지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연결 종속회사는 한 개사이고, 주주 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우선 주주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은 LIG 외에 특수관계 15인이 47.08%를 갖고 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3.60%, 기타가 38.39%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LIG 넥스원은 0.67%로 한국항공우주인 1.05%보다는 조금 낮지만 한화 시스템보다는 조금 높은 거래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절대적인 거래량을 봤을 때 LIG 넥스원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권 상장 여부를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 15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본사는 용인에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운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매출의 100%가 방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높은 비중이 정밀 타격인 PGM이 57.2, 그 다음에 감시 정찰이 20.5, 이런 순서로 매출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수와 수출에서 어느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내수가 95%에 달하고 수출이 5.1%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는 내수가 90%, 수출이 10%였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내수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이 내수 중심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입니다. 급여, 퇴직급여 등 고정비의 비중이 실제 전체의 비중의 한 26%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변동비의 비중이 74%나 되기 때문에 실제 이 회사는 변동비의 비중이 훨씬 크고, 그래서 그 원재료의 가격들의 추이가 회사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자본금은 0, 자본은 4%, 부채는 13%, 자산은 10%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자본금이 1,100억 원일 때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6,725억 원이고, 부채는 1조 9천억 원이나 돼서 실제 LIG 넥스원은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자본의 성장률보다 부채의 성장률이 훨씬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잘 운용이 될 때는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기업이 이 회사가 조금 힘들 때, 이렇게 부채가 많을 때는 부채로 인해서 회사가 조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입니다.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1%대에 머물러 있었고, 2020년도에는 4%, 2021년도 예상은 5%대 중반 정도를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좌측 상단에 보면은 매출액의 성장률은 0%대인데 영업이익은 3%대의 성장률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방산 기업들은 대부분 정부를 고객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뭐 10%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방산 기업 자체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 채권 비율입니다. 2017년도에는 높은 수준의 매출 채권이었지만 점차 낮아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9에서 11%대의 매출 채권 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매출액보다는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역성장률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채권 비율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들은 실제 기업이 고객이 아니라 정부가 고객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떼일 일은 굉장히 적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를 보면은 매출액 대비 유형 자산의 비중이 46%, 무형 자산의 비중이 7.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LIG 넥스원이 방산주이기 때문에 유형 자산의 비중은 더 높아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무형 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무형 자산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저렇게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지를 살펴보면은 개발비가 전체 무형자산의 비중의 거의 80, 90%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비를 계속 무형자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실제 비용을 낮게 축소시킴으로써 이익을 더 과대 계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개발비가 1350억 원 가까이 있는 것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수치를 볼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6년부터 TTM 기준으로 봤을 때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입니다. 매출액은 마이너스 1.4%씩 역성장할 때 매출 원가도 1.9%씩 역성장했고 매출 총이익은 2.4%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판관비는 2.6%씩 매년 성장해서 실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2.3%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4.1%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우선 우측 상단을 보시면 주당 배당액이 매년 마이너스 1.1%씩 역성장할 때 배당 수익률은 26%씩 성장했다는 것은 실제 주가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실제 현금 배당 수익률이 2.95%까지 올라갔는데 국고채 3년 기준인 2.34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6년부터 18년도까지는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더 좋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업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19년도에 접어들면서부터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을 유지했고 영업의 질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20년도와 TTM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921억 원이 1365억 원으로 조금 줄어들었다, 감소했다라는 점은 조금 부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당기순이익은 4%씩 성장할 때 LIG 넥스원의 주가는 5%씩 역성장했고 코스피 주가, 즉 시장 지수가 7%씩 성장했기 때문에 실제 LIG 넥스원은 시장 퍼포먼스보다도 조금 많이 못한 성적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0%라고 써 있는 것은 마이너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K거를 계산할 수 없어서 나온 수치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16년부터 18년도까지를 보면은 프리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마이너스를 찍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계속 해야겠고 하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3년 동안 이어졌다는 건데요. 19년도에는 그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고 캐펙스도 계속 투자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20년도와 TTM 기준으로 비교해 본다면 실제 2020년도보다 TTM이 훨씬 더 낮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인다라는 점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좌측 상단의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캐펙스는 마이너스 16%씩 역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 상승률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년 동안 마이너스 5%씩 역성장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고, 실제 2019년부터 2020년도 그리고 최근 4분기까지의 ROIC와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19년도에는 0.29, 20년도에는 5.36, TTM 기준으로는 6.37의 ROIC를 보이고,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최근 4분기 기준 마이너스 7,417억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면은 19년도, 20년도, 그리고 TTM 기준으로 조금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TTM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비사분면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7천억 원이나 되고, ROIC가 6.3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높은 ROIC를 발생시키지 못한다라는 점은 회사의 태생적인 한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 S림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현재 주가가 주당 59,700원인데 2022년도 예상 ROE가 12.63% 정도가 됩니다.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42,300원대가 나오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 적정 주가가 조금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업사이드보다는 다운사이드가 조금 열린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우선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정부 기관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낮은 영업이익률을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성 자체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S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고평가 구간에 진입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7천억 원대, 현금성 자산도 500억 원대로 조금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요 고객이 한국 정부인 방산업체 LIG 넥스원의 주식 매력도는 그렇게 좋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IG 넥스원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